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대규모 행사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나 국내외 여행 시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를 해제한 것에 맞춰 이전의 방역수칙을 폐지했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과 풍토병으로의 전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거나 감염될 위험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대규모 행사장이나 실내 공공장소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에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폐지됐으며 인도네시아 입국 시에도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태스크포스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개인적인 주의와 책임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근무하거나 대규모 행사를 열 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라지지만 백신 추가 접종과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은 여전히 장려한다며 특히 고령자나 취약자는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대유행 당시에 대규모 사망자가 나오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9일 기준 누적 사망자는 16만 1,82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약 681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2억 명 이상이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의 99%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이 주축이 된 LG 컨소시엄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청장은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때 LG와 배터리 사업 관련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LG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기업들은 현지 광산 채굴 과정부터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현지 투자 관련 협상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LG가 인도네시아 배터리 투자 회사 프로젝트에서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 2025년부터 해외 우려기관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한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LG와 인도네시아 간 컨소시엄 주체 등과 관련한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LG의 이번 투자에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참여했지만 중국 화유 역시 포함됐습니다. 미국 IRA가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면서 LG 컨소시엄 내 화유의 참여 및 비중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바흐릴 청장은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장은 LG와의 투자 협력으로 내년에 10기가와트 셀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으로 이미 LG는 인도네시아 배터리 투자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며 LG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양측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컨소시엄 구성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업 활동으로 LG와 인도네시아는 광산 가치 등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IRA로 인해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재협의가 진행 중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화유의 비중이 주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이 비중을 늘리고 사업을 주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LG는 인도네시아 측에 컨소시엄 구성원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의 카르티카 부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중고 철도 차량을 수입하는 계획과 관련해 현재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승인이 되면 12편성이 수입될 전망입니다. 당초 자카르타 수도권에서 통근 전차를 운영하는 크레타 커뮤터 인도네시아가 일본으로부터 348량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조달 가능성이 검토되는 등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영철도 차량 제조사인 인카가 국내에서 차량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2025년이라는 점을 감안 2년간 필요로 하는 최소 대수만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토이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인카의 2025년 차량 제조 개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 중 3조 루피아의 자본을 인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본은 동부 자바주 바뉴안기의 공장에 생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에릭 장관은 인카에 대한 자본 투입과 관련해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 산업부 장관과 협의한 결과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오랫동안 전 세계 철도 차량의 선두 공급국이었으며 동남아시아는 일본 중고 철도 차량의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2022년 일본은 동남아시아에 10억 달러 이상의 중고 철도 차량을 수출했으며 이는 일본 철도 차량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중고 철도 차량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동남아시아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전초기지로 선택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올 초 자카르타에 부품 공급 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부품 공급 센터를 구축하고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자카르타 북부마룬다에 새로운 부품 공급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영철 HD 현대인프라코어 사장, 신이웅 HD 현대인프라코어 아시아 대표이사, 이우열 KB부코핀 대표, KB국민은행과 KB캐피탈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부품 공급 센터는 면적이 2,304제곱미터로 굴착기, 필로더 등 건설 장비의 예비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물류기지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예비 부품을 적시에 얻을 수 있게 하고 부품 공급 외 품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망 효율성을 높입니다. 조영철 사장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법인과 부품 공급 센터를 설립해 프리미엄 건설 장비 브랜드인 디벨론을 신규 브랜드로 선보였다며 이 브랜드를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KB캐피탈, KB부코핀 간 업무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무협력으로 구매자를 위한 저금리 할부 상품을 마련해 현재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HD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의 중장비 부품 유통센터를 개설하며 애프터마켓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전년 대비 54% 증가한 76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HD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020억 원 매출을 기록, 인도네시아 진출 이래 역대 최대 매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시간 인공지능 번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애니챗이 인도네시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현재 파트너사가 공식적으로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애니챗은 빠르면 8월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ID 오픈테크 그룹 레인 레날리 회장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월드 AI쇼에서 애니챗과 진행할 사업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날리 회장은 지난 2월 애니챗과 MOU를 맺은 금융기업 파야고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ID 오픈테크 그룹은 2천만 달러 투자를 통해 애니챗의 인도네시아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애니챗은 실시간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메신저 앱으로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진출 1호 지역으로 선정하고 개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사 확보에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파야고와 MOU를 체결했으며 ID 오픈테크 그룹과 현지 서비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애니챗 관계자는 그동안 MOU를 맺고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발표로 애니챗의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애니챗은 2021년 설립된 이후 실시간 AI 번역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 앱 애니챗과 소셜미디어 앱 애니스토리를 서비스해왔습니다. 특히 애니챗은 단순한 번역 앱이 아닌 실시간 다국어 번역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세계 누구나 자신의 언어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기존 번역 메신저들이 문어체 기반의 구글 API를 사용했지만 애니챗은 자체 딥러닝 학습 번역 엔진을 기반으로 해 구어체, 신조어 등도 지원하며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세의 인도네시아 시각장애인 가수 푸트리 아리아니가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6일 오디션에서 한 달 전에 발매한 외로움이라는 제목의 자작곡을 부르며 심사위원과 청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족자카르타의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푸트리는 2005년 12월 어머니의 합병증으로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3개월 후 실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2014년 인도네시아 갓 탤런트에서 우승한 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아시안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키드 시즌2의 결승 진출자이기도 합니다. 푸트리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 오디션에서 자신의 시각장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시각장애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러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푸트리의 오디션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사이먼 코엘은 그녀의 노래에 감동하여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골든 버저는 심사위원이 직접 선택한 참가자를 라이브쇼로 바로 진출시켜주는 혜택입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도 푸트리에게 축하를 보내며 대회에서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인도네시아의 명예를 드높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단 법원은 1.3톤의 마리화나를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체주 출신의 24세 남성에게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마약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5호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시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에 대한 감경 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작년 12월 1.3톤의 마리화나를 매단으로 운반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만 루피아를 벌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메단 군사법원은 엑스터시 4만알과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75kg을 밀매한 혐의로 육군 병사 2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메단으로 밀수품을 운반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꾸준히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마약사범은 16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단속을 강화하여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마약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